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서울에서 내려오시기 계신 분들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2시 10분 됐습니다. 바로 2023년 의료대마 운동본부 총회를 박수로 다 같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017년 6월 30일에 창립총회를 하고 나서 벌써 횟수로 7년째 이 한국 의료대마 운동본부를 그 단체를 창립총회를 하고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동안 계속 이제 서울의 뭐 가톨릭회관이나 아니면 서울 에피오센터에서 이제 총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이제 2020년, 21년, 22년, 3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다 온라인, 뭐 다른 단체들도 다 비슷한 형편이겠지만 다 온라인 그 줌으로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3년 만에 이렇게 오프라인 이렇게 총회를 주관해서 그동안 저희가 3년 동안 이렇게 사실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렇게 의료 대마에 대한 정보 공유도 하고 이렇게 같이 어떻게 이게 법을 개정을 해서 같이 논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기가 어려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3년 만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안 드렸네요. 저는 한국의료대마 운동본부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성석 대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총회는 3년 만에 하는 오프라인 총회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매년 오프라인 총회 때는 저희가 자료집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PPT도 준비했지만 사실 오늘 논의될 내용은 이미 자료집에 다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오늘 자료집 자료집 2페이지에 있는 순서대로 2페이지에 있는 순서대로 저희가 오늘 그 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라는 단체를 사실 아직도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뭐 언론을 통해서나 아니면 여기 안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동 지역에서 경북 상용 캠프 특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 차원에서도 관심이 되신 분들 계시고 오늘 마침 오셨네요. 오늘 한국 대마산업협회 회장을 맡고 계신 노종기훈 교수님께서 안동 지역에서 지금 안동에서 거의 최초로 이 햄프시드를 식약 처가를 받으신 노정균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2010년대 후반에 이렇게 의료용 대마나 이제 햄프 식용으로 햄프를 쓸 수 있는 운동이 사실은 다른 나라보다 매우 늦게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많은 환자하고 환자 가족, 그러니까 특히 나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거 아니냐라는 곳으로 했고 저희가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라서 좀 의자를 신진호 운영위원님 좀 의자를 좀 더 추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대략 인원을 20명 30명 잡았는데 아직도 시간까지 또 다 오시네요. 의자를 좀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17년에 저희가 창립총회를 했고요. 아마 노종균 교수님이 하신 대마산업협회도 2018년에 창립하셨잖아요. 그래서 창립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경북 특구가 2020년에 특구가 지정이 됐고, 그래서 뭐 저희가 오늘 많은 환자 가족분들을 입고 오셨지만, 사실은 제일 앞서서 나갔던 분들은 제 환자 가족이 제일 먼저였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게 바로 오늘 3페이지 보시면 연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 2023년에 매년 요즘에도 언론을 통해서 사실 대마하면 어떤 사회적인 낙인 때문에 지금도 운동하기 매우 어려운 운동이나 이런 특히나
농부님들은 지금도 싸우는 과정인데 사실 2017년은 지금보다도 더 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 가족분들이 2017년에 이거를 저희가 창립총회를 준비하면서도 창립총회를 할 때 뭐 경찰들이 오는 거 아니냐, 뭐 무슨 경찰에서 오느냐, 국정원이 오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때도 창립총회 때부터 그냥 걱정이 있었지만 사실은 저희는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환자 가족이 요구하는 자리를 저희가 시작을 하고 나서부터는 뭐 이러고 벌써 7년째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저희 단체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면역을 자세하게 읽을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그 자택에 돌아가셔서 우리 한국의 환자 가족이 이미 7년 전부터 이런 노력을 했구나. 그 점만 한번 리마인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면역을 일일이 다 소개시킬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2017년 제가 했다가 이제 20년, 21년, 22년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총회를 하게 됐고 이제 오프라인으로는 3년 만에 그동안 계속 저희가 이제 환자들이 아무래도 서울 지역이 많다 보니까 서울에서 서울에서 정기 총회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특구도 이제 잘 해가지고 안동에서 총회를 해보자. 그래서 진행 운영위원회 때 결정이 돼서 근데 서울에서 안동까지 많은 분들이 오실까라고 해가지고 맥시멈은 한 20명, 30명이면 서울에서를 2시간 걸리는 데서 했는데 지금 지역에서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 소개 목적은 달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년 만에 열린 총회를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시작을 하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대로 진행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동안 한국의료대만 운동모범의 환자 가족 단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는 좀 자세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를 보시면 사실 언론을 통해서는 의료용 대마라는 게 있다는 건 2017년에 아마 그 기사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도 아마 그동안 운동부 여기 환자 가족 단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이때부터 많은 지지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게 특히 많은 환자들이 여러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이 있지만 저희 운동부에서 그래도 가장 좀 약간 우선적으로 아무래도 어린이 특히나 유아한테 먼저 공급을 하는 쪽으로 먼저 저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경기라고 하죠. 이제 경기라고 하고 뭐 예전에 간질이라 불렀다가 이제 뇌전증이라고 하면 그 나치성 뇌전증에 걸린 아이들한테 먼저 무료 대마를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캠페인을 벌였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나치성 어린이들한테 지금도 근데 문제는 저희가 계속 나치성 어린이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국회랑 정부는 나치성 어린이만 처방을 하자라는 쪽으로 방해돼서 사실은 다른 뇌질환이나 다른 질환을 가진 분들은 처방을 못하고 저희가 약간 너무 좁게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은 나치성 뇌전증 걸린 소아 뇌전증 환자만 처방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것마저도 저희가 이런 법규적 운동을 하지 않았으면 아직까지 사실 법이 개정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부터 이렇게 법규적 운동을 계속 했었고요. 뭐 2017년에 창립총회를 하고 2018년에 11페이지 보시면 자료제목 11페이지 보시면 이제 2018년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때부터 이 세계 반도핑 기구에서 대마의 특정 성분, CBD 성분을 이제 도핑해서 성분을 제외했던 것도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알렸었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중앙정부 중에서 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업무 분장을 맡은 부처가 식약처입니다. 그래서 식약처의 마약정책과에다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민원을 보면 12페이지 보시면 2017년부터 보면 이제 이 민원 다 저희가 중앙 정부에 낸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2017년부터 이렇게 민원을 많이 한 결과가 지금까지 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은 뭐 아시는 대로 13페이지. 그러니까 저희가 그 국회 토론회에서 사실은 경북 여기 햄프 특구도 제일 먼저 국회에서 제안한 것도 저희 한국의료대방본부가 2017년, 2018년 국회 토론회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문제는 저희가 제안한 바와 같이 딕스나 좀 약간 매우 제한적으로 지금 특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가 지금 2020년에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에 부록으로 첨부가 되었지만 저희가 그동안 그 WHO, ECDD 그 약물의존성 전문가위원회에 이 관련된 국제 협약을 개정을 해라라는 그 운동까지 참여한 이유가 이제 식약처가 계속 이런 그 민원을 넣으면 답변을 뭐라고 주냐면 한국 정부는 유엔에 가입돼 있고 유엔의 마약 단위 협약 그 협약을 따르는 국가다. 그래서 유엔 협약을 따르고 우리는 국제 통제 물질의 통제 물질 관리 감독을 따라야 된다. 한국이 법을 바꿀 수 없다. 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그 선이 뭐 유엔에서 바뀌면 한국 정부 이 관련된 법을 개정을 하겠다라고 식약처가 계속 이제 민원 답변을 했는데 결국 그 유엔 단일 협약도 2022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유엔 협약도 개정이 됐는데 왜 지금 아직까지 국내법을 개정을 안 하느냐라고 한 것이 벌써 2, 3년이 지났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식약처에서 관련된 법을 개정하겠다라고 이제 24년까지 개정하겠다고 이미 그 식약처장이 기자회견을 한 상황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동안 어떻게 우리가 법 개정 운동을 어떻게 진행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다양하게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운동본부의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하게 됐고요. 다시 오늘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다 보니까 저희가 또 회원분들의 그 회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지금 오늘 오신 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미 온라인으로 오늘 회의 내용을 대해서 이미 투표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지금 총회 내용을 보시면 네, 21페이지 자료실은 21페이지입니다. 네, 21페이지 보시면 저희 결산보고인데 저희가 작년에 정기 기부금과 그러니까 정기 기부금은 CMS로 빠져나가는 후원금이고요. 비정기 기부금은 저희 후원 계좌로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2022년 총회 자료집과 비교해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2020년보다 21년이 반토막이 났고 21년보다 22년이 또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게 다 지금 코로나 기간 중에 후원 기부금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단체 그리고 다른 민간단체들도 다 후원금이 지금 반토막이 난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원래는 저희 재정이 보통 2,000에서 1,600에서 2,000 사이였는데 지금 또 2022년보다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산보고 내용은 첨부가 되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저희 많은 저희 운동본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운영위원회와 이제 감사분께서 이제 매년 감사를 해주시는데 참고로 저희 운동본부에 감사를 베푸신
이동영 교수님께서는 전직 경찰 출신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뭐 재정이나 저희 운동의 그런 것은 잘 사회적 불이가 가지 않게 열심히 잘 해주셨다고 잘 운동부가 건전하게 운영되는지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2023년 올해 계획을 23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원래 저희가 2020년에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환자 가족 단체를 보건복지부 산하 다른 그런 나치성 질환 단체와 같이 보건복지부 사단법인으로 저희가 등록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했는데 이제 보건복지부 사단법인이 되려면 최소한 재정이 5천 이상 돼야지가 보건복지부의 사단법인 지정이 되기 때문에 계속 지금 2020년 예산도 올해도 이제 5천까지 해야 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지금 물가도 오르고 지금 후원금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같은 이번 정기총회를 이유로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소속의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그 사단법인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치성 질환 환자 단체 분들하고 저희가 미팅을 해보면 사실 운동본부의 환자 가족하고 나치성 질환 환자 가족하고 사실 그 질환이 중복이 많이 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왜 그 다른 질환을 가지신 그 단체에서 굳이 대마 성분에 대해서 약간 선을 긋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다른 기존의 환자 단체와 같이 약간 호화구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단독으로 보건복지부 지정 환자 단체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과 좀 더 많은 후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감사분의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많은 분께서 지금 오늘 정치의 이후로 이제 아무래도 지금 뭐 식약처도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마당에 좀 더 저희가 그 환자 단체의 지휘성 사실 뭐 환자가 어떤 약을 처방 받는데 그 약 때문에 환자 가족이 낙인 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보톡스 같은 약은 거의 독성이 있는 약인데 저희는 어떤 특정 성분의 약이 필요한 그 환자 단체 모임인데 앞에 그 약이 대마 성분이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나 그런 중앙 정부가 이런 환자 단체의 그런 지위성을 인정을 안 해준다면 그거는 약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냐 논의가 저희가 운영인 대회에서도 있어가지고 한 올해나 이런 24년에 그 마약 법률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앞두고 저희가 좀 더 우리 단체가 보건복지부의 권리 감독을 받는 환자 단체로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좀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동안 작년 1년 동안 재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지금 보고로 가능하겠습니다. 의장. 네네. 저희 대표님 수고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네네. 이 총회를 위해서는 네. 우선 대표님이 의장이 되셨으니까 네. 서기를 한 사람 지명을 하시고 예. 서기가 나와서 모든 것을 기록을 하면서 저희 이거 클럽은 어떻게 이거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을 뭐지? 그래도 동영상으로 기록. 이게 우리가 보건복지부의 단체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네네. 서기가 있어야 총회 회의에는 서기가 있어야 되고 네. 서기가 그거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보고를 받으려면은 그 보고에 대해서 동의하고 제청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통과를 시키고 네네. 이렇게 해서 좀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매선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코로나 기간 중간에 그 말씀하신 그 법인이나 그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단법인 기준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온라인 3년 동안 줌 회의를 하면서 온라인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문자로 온라인
구글 폼으로 회원분들이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미. 예, 온라인으로 이미 지정을 해가지고 예, 온라인으로 지정을 해서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다시 정리된 거는 따로 고모님께 저희 말씀하신 분께서는 김성모 목사님이시고요.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계시는 김성모 목사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진행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기간 중에 관련된 행안부인가 거기에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그 기준이.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제가 이미 온라인으로 진행된 게 있어가지고요. 예, 지금 보고된 내용 박수로 통과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된 게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사실은 공지는 안 했지만 오늘 총회를 한 3시까지 끝내고 한 3시 반까지 정도까지 주에 발표한 내용까지 하고 나서 이 바로 옆에 지금 특구에 여기 저희 2017년부터 한국의료대학운동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국민대학교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원 조만수 교수님의 연구팀이 안에서 지금 의료용 대마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총회를 1시간 반 안에 좀 마무리한 다음에 조만수 교수님의 지도하에 여기 안동까지 오셨는데 햄프 말고 의료용 대마가 어떻게 지금 관리 감독이 되고 있는지 한번 눈으로 직접 보는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회는 앞으로 한 1시간? 30분 안에 좀 마무리 짓고 나서 여기 특구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회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이제 여기 특히나 이제 국회 토론회를 어떤 의원실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셨냐면 그 전에 안동의 국회의원 김광인 국회의원 삼선 의원이었던 김광인 국회의원실에서 계속 이제 국회 토론회를 의료용 대마 토론을 계속 주최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영동 지금 현 의원이신 김영동 의원님께서 계속 이제 국회 토론을 해주시고 이제 여기 안동을 기반으로 한 한국대마산업협회 그리고 노정기훈 교수님이나 안동 농민분들 그리고 안동의 시의원님들 많은 도움 주셔가지고 계속 이제 그전까지는 야당이었지만 지금 여당이 자유한국당 그리고 쪽에서 계속 이제 국회 토론회를 계속 주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국회에서 계속 이렇게 안동을 중심으로 많은 이렇게 국회 토론을 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적 합의는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사회적 합의는 구축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안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구도 지금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지금 국회에 김영동 안동시 국회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지금 1년 반 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금 법안 심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동 의원실에서 그 법안을 김영동 의원실에서 발의한 법안이 올해 안에 보건복지위원회를 좀 통과를 해서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안동에 이제 특구 관계자분들과 이런 안동의 농민분들께서 사실은 환자하고 환자 가족 그리고 농민 그리고 의료인 단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약간 합심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약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그동안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이렇게 만날 기회가 없어서 이거를 좀 약간 이게 농민분들의 입장이 있을 테고 바이오 기업 분들의 입장이 있을 거고 지역 기업의 입장이 있을 거고 의료인 단체의 입장이 있을 거고 다양한 입장들이 있을 텐데 좀 그 입장을 좀 오늘 정기총회를 좀
저희의 정총회 이후에 그리고 이따가 이 총회 끝나고 나서 좀 약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올해 안으로 지금 국회에 있는 법안 그리고 사실은 정부에서 24년 12월까지 기다려라 하는데 24년 12월이면 아직 1년 반씩이나 남았는데 그 전에도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안을 우선주로 좀 통과시키고 24년 좀 한 번 더 결정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지역 분들이나 농민분들이나 그리고 의료단체나 그리고 여기 특구에 지금 들어가 계신 많은 다양한 기업 그리고 분석 전문가분들이라든 다양한 바이오 테크 전문가분들께서 좀 의견을 좀 모았으면 하는데 좀 너무 이렇게 자기 주장만 세우다 보면 사실 가장 급한 거는 사실은 바이오 기업이나 다른 분들은 사실 환자 가족이 가장 급한 게 아닐까. 그래서 좀 약간 환자 가족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십사 하는 게 저희 단체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에 따른 그 24년에 좀 법안을 좀 개정을 또 추가를 했으면 하는 게 또 저희 운동본부의 입장입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 경북특구는 이제 중소기업부랑 경상북도 과제이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는 과기부, 과학정보통신기술부, 과기부 과제는 지금 강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지금 전북 지역, 전북대나 원광대, 이제 농림부랑 보건복지부 과제가 사실 2017년 이후에 의료용 대만 관련해서 지금 R&D 중앙적 과제가 약간 1,000억입니다. 세 개 지자체, 강원, 경북, 전북 지역까지 하면 지금 R&D로 내려온 돈이 얼추 1,000억이 되는데 지금 R&D는 계속 중앙정부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운동본부는 지금 여기 페이지 자료집에는 18페이지 지금 농림부 과제를 용광대 산업협력단이랑 같이 진행했고요. 그래서 지금 과기부 과제를 강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여기는 특구는 이제 중기부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농림부 과제를 진행을 하면서 좀 더 다른 지자체보다는 환자와 환자 가족의 입장을 많이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집은 나왔으니까 한번 정부 농림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다른 지자체 과제보다 좀 환자와 환자 가족의 좀 절실한 입장을 저희가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지금 과제를 들어갔고 사실 다른 지자체도 무슨 약간 환자와 환자 가족 중심의 좀 R&D를 진행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페이지 19페이지 저희가 이제 고려대 과제를 진행하고 그 과제를 이제 원광대 약대로 하면서 저는 이제 고려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식약용 대만 분석 포함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고요. 그때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동안 이제 운동본부가 어떻게 연구과제를 진행했는지를 많은 분께서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7년 동안 이렇게 됐다는 걸 얘기를 처음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저희가 이제 공제된 대로 앞으로 23년, 24년, 그 정부가 개정한 24년까지 저희가 어떤 목소리를 이 한국 사회와 그 정부 쪽에 좀 전달을 해야 할까라는 그런 얘기를 좀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고 바로 그 조마스 교수님의 농장으로 좀 이동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그 세션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저희 사회에 맡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계속 많이 했었지만 이제부터는 여기 김성보 목사님부터 해서 좀 약간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7년 동안 어떻게 복귀 운동을 했는지는 여기 자료집이나 좀 앞으로 얘기했고요.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지금 국회에 지금 이렇게 총회 전에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지난주에
이 의료용 대마를 좀 더 규제를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무슨 대마 사건들이 많이 터지다 보니까 대마를 좀 더 규제를 하자라는 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특구 내에서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특구 카톡방이 난리가 났다고 지금 특구에서 진행된 것마저 더 규제하자는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조만수 교수님이나 여기 특구 계신 분께서 한번 어떻게 지금 어떤 법안이 발의가 돼서 그게 문제가 됐는지 좀 얘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안 대표님 말씀하시죠. 네. 전 수지 문제가 그 CBD가 있으면 네. 처음에는 줄기나 이런 데는 안동에 쓸 수 있는 게 CBD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CBD가 있다고 강조하면 이게 컨트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고, 그럼 줄기도 못하면 안동포도 못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게 안동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까지도 막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저희들이 하는 거는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CBD를 가지고 약을 해라고 특구가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 약만 만들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안동 전체의 산업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농사 짓는 분들이 사실은 그럼 삼배도 못 만들게 하면 산업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약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이야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잠깐만, 줄기 안에서 CBD를 추천한다는 거예요? 안동 저희들이 허락받은 거는 줄기 안에서 아니고 잎하고 꽃에서만 해요. 하지만 줄기 안에도 있다 없다의 그걸 말씀하시면 있는 건 확실하죠. 문제가 얼마나 있느냐가 항상 문제지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있다라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걸 화장품을 만들었을 때 줄기 가지고 우리 화장품 좋아, 왜냐하면 CBD가 있어.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는 그러면 CBD 때문에 좋은 거면 컨트롤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컨트롤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잎하고 꽃만 쓰게 법을 만들었는데 줄기에도 있다고 하면, 그 뿌리에도 있다면 그런 거죠. 숲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약 만드는 건 상관없어요. 예. 약은 어차피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관계한 산업이죠. 근데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저부터 이제 저희는 의도본부가 이런 다양한 의도본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이게 지금 현행법에 햄프랑 대마가 구별이 안 되고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혼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발의된 법안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제 언론에서 최근에 이런 마약 사건 이슈가 계속 터지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사실 해외에서도 햄프를 의료 목적으로 쓰는 거는 햄프의 바이오매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햄프 농장이 한반도 크기만한 농장이 있고 막 비행기로 씨 뿌리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남미나 북미 그런 데서는 다 바이오매스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양한 햄프 농장이 한반도 크기만한 데서 다 햄프 바이오매스로 약을 수출한 그 지역에 있던 그런 규정을 가지고 여기 경북특구도 사실은 경북특구도 컨설팅을 어느 업체에서 컨설팅을 업체를 받아서 여기 경북특구 진행이 됐고, 강원도도 사실 컨설팅을 받아서 제안서를 써서 이제 과제를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이런 대규모 농장에서 키우는 지역에서는 그게 가능을 한데, 한국에서는 한국의 한반도 전체에 다 대마를 심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농지도 한 나라에서. 그래서 한국에서는 약간 고순도의 약성이 높은 쪽으로 이제 재배를 하고 하는 그 방향을 갔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가다 보니까 대마 전체에서 약을 추출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진짜 플랜테이션 농장이고 대규모 키우는 데서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이제 한국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경북특구에서도 줄기에도 성분이 있고 뿌리에도 성분이 있다는 말이 사실은 이 특구 그 자료지에 처음 등장을 하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 이슈다 최근에 그 지난주에 발표 보면 아 그래? 그럼 줄기에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관리 감독을 하는 국회 입장에서는 성분이 있다면 당연히 규제해야겠네? 라는 쪽으로 예,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뭐냐면 사실은 엄연히 햄프랑 의료용 대마 우리가 마리아나는 구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혼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약간 그냥 아예 다 규제를 해버리는 쪽으로 방향을 가버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동포도 마약 물질이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안동포는 햄프를 만들고 의료용 대마는 다른 특종이 있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명시를 하고 정부나 국회 쪽에 좀 제안했었으면 됐는데 지금은 햄프랑 의료용 대마가 구분이 안 되는 그 법률 내용 아에서 만약에 지난주 발의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냥 법안이 철회가 되지 않고 법사위 본회의까지 올라가면 말씀하신 대로 안동포가 갑자기 규제되는 상황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전에 그 노정기 교수님 오셨고 지난주에 계속 함정현 박사님도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국회에서 이상한 법안이 발의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햄프도 다 규제하고 안동포도 다 규제할 수밖에 없다 했는데 이거는 좀 약간 경북이나 사실 강원도가 정확히 햄프랑 의료용 대마를 구분을 하고 따로 아예 단독법을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이런 오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서 제가 논의 듣고 싶은 거는 뭐냐면 사실은 햄프법 그래서 지금 제가 농림부 과제도 뭐냐면 햄프랑 대마를 아예 분리를 하자 라는 쪽으로 가는 쪽이 맞는 방향 같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안동포도 다 짓고 왜냐면 안동포도 이 법안에 따르면 규제 대상이거든요. 줄기도 이제 규제하라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네. 이거를 햄프랑 대마를 법적으로 컨셉셜하게 구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라 네. CBD라는 지금 규제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물질을 갖다가 규제를 하는 게 문제인 거지. 맞습니다. 그거를 핵심으로 잡아야지 왜 저는 햄프랑 대마를 분리하자 이런 내용은 되게 변죽을 울리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괜히 지금 어차피 지금 법안이 가리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무지에서 비롯된 건데 네, 맞습니다. 지금 햄프랑 대마를 구분하자라는 것 자체도 되게 무지에서 나온 얘기 같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그거 역시도 엄밀하게 대마가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쵸. 사람들의 그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좀 안심을 주기 위해서 맞습니다. 햄프라는 용어를 일부러 따로 분리시켜가지고 이건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성분이 거의 없어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기 위해서 컨셉을 만들어낸 거지. 사실 말씀하신 내용이 역사적으로 맞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논의의 중심을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는 저는 좀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의장님. 네. 의장님은 이제 발언을 좀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여기 네. 회중들이 지금 맞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으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그 자리를 하려고 지금 이 세션을 만든 겁니다. 제가 한마디 네. 마이크 제가 나갈게요. 좀 도와드릴게요. 국민대학교 정화지 교수고요.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하고 있고요. 17년부터 특구도 어떻게 보면 환자협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같이 했어요. 몇 년 동안 싸우고 있고요. 중간에서 중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룰도 설계하고 해외법 많이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규제자의 특구 선정할 때 선정위원으로도 들어갔었고 저는 이제 환자 입장도 보고 그다음에 한의원, 의사 다 많이 만나가지고 중간적인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정부과제 작년에 6개 나왔는데 4개 따가지고 있습니다.
와 정말 이 설득이 안 돼요. 퍼수에이션이 진행이 안 돼요. 미국법 저희가 모든 미국법 해법도 다 공부했고요. 전문가들 와서 한 2억 썼나? 2억 써가지고 전문가들 컨설팅 해가지고 다 해서 농림부가 했고요. 농림부는 하고 싶어요. 식약처는 계속 바뀌어서 스탠스가 없어요. 식약처는 무형이에요. 그냥 서류만 있는 데라고 보시면 돼요. 담당자가 바뀌면은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도 같이 제가 끌어들여가지고 듣고 아까 그 과제도 같이 하고 했는데 방향이 어떻게 잡혀 있는 게 제 생각에는 전문가 입장에서 환자 입장에서 제일 먼저 빨리 갈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제안한다 하면은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한국 정서라는 게 진짜 세계에서 제일 터프하다고 보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사실 햄프라는 이름을 특구도 대마 특구가 아니고 햄프 특구입니다. 왜냐하면 대마가 붙는 순간 넥스트 스텝으로 안 가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룰에서 살고 있잖아요.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햄프라는 걸 하고 있고 사실 제가 목사님한테도 저번에 슬쩍 말씀드리긴 했는데 협회 이름에서 대마를 햄프로 바꾸는 게 빠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마가 합법화되는 과정은 보통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3가지 스텝을 포스트 스텝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햄프랑 대마가 분리가 되는 게 포스트 스텝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용 햄프가 아닌 것 대마를 의료용으로 쓰는 게 세컨드 스텝이고 그 다음에 기호용까지 다 풀어주는 게 서드 스텝인데 보통 이 스텝을 다 밟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냐면은 해외에 있는 모든 국가들도 마약에 대한 제어를 하고 있고 그 마약을 뚫어 나가기 위해서 햄프라는 기준을 만드는 거고 햄프는 대략 0.3% THC 가지고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뭐 유럽은 0.2, 미국은 1, 그다음에 뭐 다른 나라도 0.3, 우리나라도 지금 0.3 스탠스로 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도 드린 약간 비공개 자료가 있는데 거기 방향을 살짝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햄프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상당 부분 관철되고 있고 식약처에서도 의료대마운동본부가 이 일을 시작한 이후에 대마 관련된 민원이 식약처에 70배가 늘었어요. 걔네들도 식약처 입장에서도 CBD를 조금 놓고 싶어 해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식약처에서는. 식약처 직원이 뭘 할 수 있는 룰이 우리나라에는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 생각, 국민들로 하여금 물론 THC가 포함된 대마를 쓰시는 게 최고긴 해요. 그런데 그 스텝까지 가려면 여러분들이 햄프 성분을 햄프 시드 오일처럼 햄프 꽃에서 추출된 the other 카나비노이드들을 먼저 섭취하면서 시간을 좀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햄프 기준으로 THC 0.3 미만은 햄프야. 햄프는 대마가 아니야. 대마가 아닌 거는 먹어도 돼. 요 스텝이 제일 먼저 가야 되는 차선책이고 가장 현실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서두르시면은 1년, 2년 안에도 가능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법을, 구조를 보면은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전문가들한테 들어서 보면은 시행령이나 아니면은 몇 가지만 좀 발의가 되면은 지금 햄프 시드 오일을 쓰고 있기 때문에 햄프 꽃에서 추출한 카나비노이드를 식용으로 쓸 수 있게 이제 식품공전으로 등록을 한데도 요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햄프 관련된 유효 성분을 여러분들이 환자분들이 먼저 쓰시고 그게 좀 보편화되면은 그러니까 더 센 거는 진통제가 필요한 환자나 아니면은 이제 미국처럼 쓰자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한 방에 쫙 가면 좋은데 여태까지 해외에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마약에 굉장히 예민하고 현 정부가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릭합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으로 대마초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최근 들어서 엄청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뭐 잘못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조심하라는 얘기가 들리는 거면은 주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은 지금 요번에 연구가 나와서 결과가 나와서 농림부 장관한테 보고된 내용에
의료 목적의 햄프가 정의가 됐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의료 목적의 햄프를 재배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농림부의 스탠스고, 이게 이제 고소득으로 되고, 지금 사실 저기 안동뿐만이 아니고 저 새만금 쪽에 특구 지정이 돼서 예산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안동도 지금 예산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가고 있는 건 맞아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운동본부에서 계속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고, 여기까지 온 거 이따가 농장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발전을 한 거예요. 사실 몇 년 전보다는 많이 발전을 했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기는 하지만 여기까지 왔고, 이 다음 스텝으로 이 진행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빨리 닿게 하려면 제 생각에는 햄프를, 의료 목적의 햄프를 동의를 받아서, 정부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햄프시드 오일 사용하고, 햄프가 대마 그 안동포처럼 마옷을 줄기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요 햄프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제 농장을 보시겠지만 저희 농장에서 기르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아직 햄프 기준이 없어요. 근데 일단 햄프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는 햄프예요. 법적으로는 햄프라는 건 뭐냐면 얘 종자의 이제 그 생물학적인 베이스는 마리화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마리화나 중에서 일부 종류가 THC가 낮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선별해서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밖에서 볼 수 있는 키가 3m까지 자라는 섬유취치나 산업용으로 쓰이는 바이오매스로 쓰이는 햄프는 생물학적인 햄프고요. 저희가 기르고 있는 햄프는 법적 햄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테 중요한 거는 법적 햄프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마리화나 베이스드 햄프,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마리화나지만 THC가 낮아서 햄프 취급을 받고 있는 종자들이 일반 밖에 있는 일반적인 햄프들보다 많게는 10배에서 20배 이상의 유효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CBD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가 식약처랑 계속 싸우고 의견 조율을 하고, 싸운다기보다 의견 조율을 하고 하는 이유는, 뭐 약대 분들도 다 도와주시고 하는 이유는 식약처가 CBD나 CBN, CBG, 델타 A, 데이터 9 뭐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을 다 제어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얘네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THC만 보면 되고, THC 빌로우 0.3%는 햄프라고 정의를 하고, 햄프는 대마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대마는 농민들이 재배할 수 있게 하고, THC 기준으로 대마가 만약에 0.3% 넘는다. 이거는 대마니까 그거는 지금 하듯이 식약처에서 관리를 해라. 이렇게 지금 사실은 디렉션이 좀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계속 목사님도 저희 저번에 미국 갔다 와가지고 우리 그 사실 왜 안 냈어요? 미국 사진. 그걸 발표를 하려고요. 아하. 이걸 제가 설명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물론 맞아요. 돌거든요, 이야기가. 근데 네. 그게 스텝이 우리가 한국에서 뭔가를 하려면은 그 스텝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제가 조심스럽게 저번에도 살짝 말씀드린 게, 여기 협회에서 대마 이름을 빼고 지금 공식적으로 의료 목적의 햄프라는 단어가 약계랑 한의약계랑 의료계에서 조금 정의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대마라고 부르고 쟤는 대마초라고 부르고 쟤는 햄프라고 부르고 하니까 이 정치인이 얘기하는 거는 대마초고, 학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햄프고, 저쪽 산업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대마고, 이런 분류가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간단하게 현행법상 글씨 하나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성숙한 대마의 줄기와 뿌리와 그 종자는 대마가 아니다라고 정의가 돼 있는데, 거기에 THC 0.3 미만은 햄프고, 햄프는 대마가 아니다라는 것만 딱 넣으면은 그 메인 스트림에서 여러분들이 대마를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햄프를 사용할 수 있게 식품 공전에 등록하는 프로세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시스템을 이렇게 보니까, 네, 교수님. 교수님 거기서 0.3%의 이하를 100% 보고 먹었을 때 네. 혈액에 네. 소위 말해서 대마법에 의한 그 수준이 검출이 됩니까? 검출됩니다. 검출되는데, 지금 미국의 우리나라는 지금 대마가 임상으로 허용이 안 돼요. 다른 거 펜타닐 막 이런 거 오피오이드 계열 임상이 허용되는데 대마가 임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대마 실험한 케이스들 보면은
THC가 보통 8%가 돼야 이펙트가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0.3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도대체 잡은 건지 저희가 쫙 찾았는데 없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한 6%부터 이펙트가 나으니까 사람들 중에서 그냥 20분의 1 보통 또 끊어요. 이게 그런 일 하시는 분들, 그 안정성 하시는 분들의 습관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9%, 10%부터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에 20분의 1부터로 규정을 잡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8% 기준으로 해가지고 6% 정도 기준으로 해서 그냥 0.3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나라마다 기준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0.3이어도요, 우리나라 그 과학수사하는 데 있잖아요. 그 국과수 이런 데는 기계가요, 있다 없다만 디텍팅을 해요. 그래서 몸에서 THC가 나왔냐, CBD가 나왔냐만 보지, 이 사람이 재배자로서 THC 몸에서 CBD가 검출이 됐는지, 실제로 해서 검출됐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지금 특고에 계신 분들도 그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저희 직원들이랑 저희 연구원들이 계속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몸에서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대마를 사용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블러드 테스트나 이렇게 모바일 검사를 했을 때 몸에서 나왔을 때 우리를 처벌할 거냐, 이게 에비던스가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이야기가 사실 계속 나오기는 해요. 근데 관련법을 계속 좀 만들고 있긴 하는데 0.3%도 THC랑 CBD 그 외에 시약이 2가지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저기 국과수에. 거기에 포지티브로 뜹니다. 근데 제가 그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의료용으로 쓰든 안 쓰든 어쨌든 그 CBD를 지금 드실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CBD 자체가 규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의료용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CBD를 먹어도 괜찮다라는 법이 있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게 아무리 의료용이라고 말을 한다더라도 그 CBD 자체가 한국에는 아직 그 식품공정에 등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게 먼저 우선이 돼야지 이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조금 전에 왜 갑자기 지난주에 이런 종자랑 줄기마저 그 규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광고 보시면 알잖아요. 뭐 여 땡땡땡 햄프시드 오일 다 아시잖아요. 그거 보면 햄프시드 오일을 마치 약성이 있는 것 마냥 캡슐에 담아서 지금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성이 없는, 그 햄프시드 오일이 약성이 없는 건데 갑자기 작년부터 몇몇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에서 종자에다가 모든 성분이 다 있는 거는 과다광고를 하니까, 사실 그 회사가, 그러니까 한국은, 자, 최근에 무슨 우리 애플페이 전 세계 나라들이 다 하는데 한국만 8년 늦게 했잖아요. 근데 애플페이를 막을 법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한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한국이 사실은 뭐 저는 질의할 때 참 북한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애플페이도 막을 이유가 없는데 8년 동안 했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어졌는데, 지금 갑자기 지난주에 규제가 생기는 거라면, 작년에 무슨 갑자기 막 연예인들 광고 모델을 세우고 햄프시드 오일을 PPF 단위 있는 거를 성분이 있는 걸 과다 광고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몇몇 사건들 대형 사고 터지니까 보니까 종자에도 성분 있어? 라고 하는 식으로 약간 이걸 정확하게 전문가 분들께서 가이드라인을 해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규제하는 정부나 국회 입장에서는 우리하신 대로 CBD를 저희 같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정부에서는 국회에서는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규제사 특구에서도 카트방에서만 이렇게 성토할 게 아니라, 저는 아까 전에도 특구 군인들에도 정식적인 입장을 국회에다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니네 뭐지, 지금 국회에 보건복지위원회 비전문가 그냥 국회의원 지위에 임명해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과학계의 정확한 그 입장을 주자고 왜 그냥 뜬금없이 이런 규제 법안을 내놨냐라는 거를 과학자들이나 규제 잡기 듣고 있는 기업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이슈 파이팅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방으로 이거 어떡하냐, 발의되냐 하지 말고 정식적으로 과학적 입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 전에,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려고 네, 네, 한 네. 부분이 뭐냐면 네네. 지금 방금 전에 조 교수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네. 그 갑자기 어떤 뭐 미국이라든가 네덜란드 수준으로 네네. 법적으로 우리가 점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 맞습니다. 예. 그 지금 햄프와 대마를 구분하는 게 먼저다. 그 다음에 의료용이 풀리고 그 다음에 오락용으로 가는 수순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 네. 그렇게 흘러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처음에 햄프와 대마를 구분하자라고 하는 이 취지 자체가 네.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 명칭으로서 구분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로 이게 구분되어서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대중들한테 CBD와 THC의 차이점을 설명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것을 이런 표현을 만들어서 조금 CBD를 좀 이렇게 완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편으로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미 그러니까 저희가 갑자기 점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지금 CBD에 대해서는 대중들의 인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저희가 근거로 내세울 만한 것들이 이미 공식적으로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국제법적으로도 CBD만큼은 이미 완전히 마약류에서 완전히 제거를 하고 있고 그런 근거들을 이제는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햄프와 대마라는 이 명칭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CBD라는 성분 자체로 다이렉트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 지금 국면의 전환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햄프 대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지금 현재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트렌드를 너무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 그 발의됐다라는 그 법의 내용은 너무나 황당할 정도로 무지해서 비롯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CBD가 그게 아니다라는 간단한 설명으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맞습니다. 여기서 예. 햄프 대마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다고 애초에. 그쵸.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함정혁 박사 인터뷰 해가지고 그러면 그동안 그러면 왜 저희 운동본부랑 특구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다닌 거라면 저에게 약간 이런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물 판다고 저희는 싸우는 입장인데 약간 그래서 지금 같은 말씀하신 대로 뭐라면 저희가 여기 이 특구 관계자분들이나 여기 분들이 뭐라면 말씀하신 지금 정확히 지금 조만수 교수님이 정리하신 대로 이 내용대로 약간 또한 이어서 말씀해 저자세로 하지 말고 전문적인 의견을 이번에 지금 법안 심사가 검토 끝나고 했을 때 국회에다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의견을 경북의 특구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 화재단체도 입장을 정해서 공동으로 국회에 제안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좀 기원이 비과학적인 황당 무게의 법을 발의한 거 가지고 저자사회가 아니라 같이 싸우자는 그 제안을 하려고 오늘 총회를 한 것인데.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자체가 제가 네네. 보기에는 그래요. 네. 대마 합법화 운동이 아니라 네, 맞아요. CBD 합법화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일단은 이걸 그렇죠. 합법화할 때 CBD를 꼭 안동 CBD를 안 쓰실 것 같으면 네. 중국에서 수입해도 되고 미국에서 수입해도 돼요. CBD가 합법화되면 그럼 가격도 싸질 거고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단지 CBD가 우리가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뭐 햄프에서 나오든 대마에서 나오든 상관 지금 한국에서 해야 될 운동은 CBD 합법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약으로 쓰게 해달라. 네, 맞습니다. 건강하다. 그럼 미국은 그게 있냐는 거예요. 미국도 없어요. 왜냐하면 CBD 자체가 식품으로 쓰라는 거는 허락이 안 돼 있어 미국 내에서. 네. 그러니까 요 CBD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대마냐 카나비스냐 그러면 뭐 햄프냐 이런 농구고 모든 이슈는 CBD에 있다는 거잖아요. CBD가 독성이 없으면 무조건 많이 먹으면 되면 수입해서 먹어도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 어떻게 먹어도 되는 네. 다음 우리 김성부 목사님께서 CBD 오일이 합법화도 중요하지만 그 THC 0.3%가 안 들어가 있으면 파킨슨병 환자들에게는 CBD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0.3%가 들어가 있을 때에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애들 이게 약 하나가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소아 내전증에는 CBD가 특효약이에요. 그렇잖아요. 파킨슨은 뭐 THC가 있어야 되는지는 저도 뭐 확신은 없지만 지금 여기 CBD 자체의 그거고 THC는 그 자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CBD, THC, 그다음에 CBG가 요즘 나와 있더라고요. CBN도 나와있고 예, 이런 것들을 나올 때마다 그거 다 일일이 또 합법해 나가간다면 정말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지냐 이런 생각하고 저는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논의들이 계속 진척돼서 좋은 결과로 모든 환자들이 약을 복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회의가 30분에 맞춰야 되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만수 교수님한테 저희가 그래서 예, 30분 그리고 합니다. 예산이 5천만 원이 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운영위원 그 네 분하고 대표님까지 5분이 1,000만 원씩 책임을 지고 모금을 하셔서 5천만 원을 채우는 걸로 알겠습니다. 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표 이분들을 운영위원들 5분을 앞에 나와서 인사하는 걸로 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회의를 마칠 것을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앞서 농림부 과제를 진행하면서 미국에 가서 이거는 한 2년 전쯤에 여기 뭐냐면 이 대마 약국입니다. 대마 약국. 마지막 이거 하고 저기 아무리 이렇게 말로 떠들어봐야 눈으로 직접 보셔야지 아실 테니까 이제 눈으로 직접 보는 그 조만수 교수님 지도하에 가는 걸로 바로 30분에 출발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김성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뭐 한국에서는 좀 약간 프레임이 잘못돼서 뭐 CBD는 착하고 THC는 나쁘다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보톡스는 독성 물질이거든요. 보톡스 1kg이면 전 인류가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가능한 독성 물질에도 약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대만 독성 물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으로 쓸 때는 그 출처 어디를 밝히지 않다고 우량주 쓰기 때문에 뭐 THC 아니라 저희는 말씀하신 THC, CBN, CBN 해서 지금 17종의 성분을 들어와서 공관대 약대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최소한 우리 환자 가족 단체 입장 여기 안에서는 CBD에서는 착하다, THC는 나쁘다라는 그런 언론의 그런 거에 따르지 않고 우리는 모든 대마 성분을 합법화를 목표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갈라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치기를 깨기 위해서 저희가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 분들 만날 때만 하는 설명이 있는데 갑자기 맹장 수술을 하셔야 돼요. 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신체 발부 수지 부분인데 맹장 수술 하면 안 된다. 올해 2023년에 누가 옆에서 그런 말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몸에 칼 대면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서 부모님이 주신 몸에 어떻게 칼을 대냐라는 옆에 주장을 하면 황당 무게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적으로 어떤 성분, 어떤 약용 식물의 성분을 다 처방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그 약의 출처가 어딘지 그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한국 사회가 이미 규제할 방향을 보고서 규제하는 것 자체를 깨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희 운동본부에서는 모든 대마 성분을 이렇게 지금 이 노인분들이 직접 가서 처방을 받는 것처럼 김성호 목사님 같은 민주화 운동을 오랫동안 하셨고 그 후유증으로 병을 얻으신 분들이나 다양한 질환, 소아 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 가진 분들이 이게 약국에 가서 의료인의 진단에 따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저희 운동본부의 방향인 거고 그리고 어떻게 이 과정 그 출발점은 어떻게 그 식물이 불에 오게까지 됐는지 그거를 이제 5분 남았네 이제 조만수 교수님의 지도하에 그리고 조만수 교수님의 설명하에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하는 시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회비에 대한 의무 이행에 대한 말씀은 없으세요? 회비를 그래가 이제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은 이렇게 아니라 회원 모금에 대한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코로나 시기를 중에서 하나둘씩 좀 약간 진짜 경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눈으로 진짜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른 인권단체들도 다 후원금이 다 반토막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물가도 오르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특구에 들어가 있는 지원금의 한 10분의 1만 100분의 1만 운동부에 진행됐으면 운동을 할 수 있는데 R&D는 몇천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정작 환자 당사자 단체는 아무리 정부 보조금도 안 나가고 코로나 기간에도 정부 보조금이 비용이 민간 단체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여튼 뭐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랑 끝나고 나서 뭐 이거는 따로 NCK에서 좀 난치성 환자분들한테 하는 것도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하여튼 지금 어려운 거 사정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직접 눈으로 보시면서 투어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자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7년 동안 했고 앞으로 이제 23년, 24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분들 많이 오셨으니까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하면서 투어는 한 몇 분 정도 가능할까요? 가시죠 뭐. 네, 바로 사진 저기 그러면 사진 맞아. 그 마지막으로 우리 사진 안 찍었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오셔서 단체 사진 한 장 찍고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회의가 어떻게 대회도 없고 회의도 없고 그 온라인 총회를 하면서 그 관련된 법이 다 바뀌었습니다. 회의라도 그건 해야지. 예, 그러면 다 같이 김성모 목사님의 제안대로 다 함께 박수로 제청하면서 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좀 올려주시겠어요? 그럼 다 같이 오셔가지고 단체 사진 찍고 바로 의료용 대마 스마트팜 공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들고 갈까요? 그거는 다 가져가셔도 돼요. 들고 찍으시죠. 그거 대박 그거. 네. 목사님 이제 아까 보세요. 이거 보면 돼. 그거 왜 떼요? 좀 사진 찍기 전에 아니에요. 들고 찍어요. 네네네. 빨리 나오세요. 예, 다들